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인사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미중의 긴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미국 상하원 의원 5명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때와 똑같이 군용기로 방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만을 공격할 시 미국과 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액션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미국은 도발적 행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을 했는데요. 말로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9발을 발사했습니다. 5발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떨어졌는데요. 대만 수도 타이베이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하며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강행했는데요. 중국은 과거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도 무단으로 진입해 도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기 전 사전 통지가 관례인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하게 무력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번 무력 도발은 언제든 대만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언론 매체인 신화사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활동에 관여한 인원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경제문화부 대표, 국가안보회 비서장, 민진당 원내대표, 사무부 총장 등 7명을 대만 독립분자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인데요. 중국은 대만 독립 인사에 대해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의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인사들과 기업의 자금을 동결하는 등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중국의 공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과거 대만군 넘버3 장저핀 국방차관이 차이 총통 경호에 대한 정보와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촉즉발의 시기에 친중 인사인 대만야당 국민당의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만 수뇌부에 깊숙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행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SNS를 활용한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의 통일을 강요할 수 있다는 해시태그가 5억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우마오당이라는 공산당에 고용된 인터넷 여론조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산당원, 조선족,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규모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댓글 1개에 0.5위안을 받는다고 하며 매년 전 세계에 4억 8천만 개의 댓글을 생성해 여론조작을 하는 조직입니다. 대만의 여론 또한 이들이 상당수 조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만 자국민들은 중국과 전쟁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대만 청년들은 군입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징병제로 복무기간이 기초훈련 4개월 뿐이지만 이것마저도 가기 싫어하는 상황인데요. 훈련 수준도 1년에 1에서 2회 예비군 훈련이라 전쟁이 난다면 사실상 중국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 분쟁이 생길 시 미국 포함 한국과 일본이 개입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이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조짐이 보인다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면 중국은 여지없이 한반도에 영향을 행사할 것인데요. 대만, 그 다음 전장은 한반도가 될 수 있어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도 전쟁 억지력을 행사하려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저격당해 사망하며 여론이 자민당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민당은 일본의 보수 정당으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정당입니다. 자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평화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 법인데요. 이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확장과 북한의 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핵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핵무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일본은 평화헌법만 개정하면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배치가 가능한 나라이지만 과거 진주만 공습을 하며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군국주의 전범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핵무장을 미국이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열도 분쟁으로 대립각이 세워져 있어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핵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또한 핵무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군사훈련을 늘리고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강조하며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훈련은 퍼시픽 드래곤이라 불리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훈련으로 한국, 미국, 일본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하였는데요. 이때 일본 국방장관은 눈인사도 제대로 안 하며 한국이 미국과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 훈련을 부활시키며 을지 프리덤 실드 사전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는 중단되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명칭이 바뀌어 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주 미칠 공군 51전투 비행단이 있는 오산기지에 방한해 부대원 전체 회의를 가졌고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 태세 유지 등 양군 공군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B-5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힘을 계속 실어주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가치로 우선순위를 봤을 때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무력 도발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는 국가가 되려 합니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 한국도 핵무장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핵개발 수준은 퍼거슨 보고서에 의하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통해 매년 핵폭탄 416개 분량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며 이미 핵폭탄 4,000개의 분량의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실험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핵폭탄 설계 기술이 발달해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축하기만 하면 6개월 만에 핵무기 소형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폭기로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고 작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의 순수 한국의 기술로 만든 고체 추진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위성 로켓 누리호를 봤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된 로켓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진을 끄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또한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전폭기,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에서 투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이 급박해진다면 한국이 핵무장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동아시아 정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억지력은 평화의 탈은 쓴 무장해제가 아니라 강한 국방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철 생산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45%, 시스템 반도체 10%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반도체 동맹 칩포 참여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중국 스스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과거 중국을 보면 지난 2016년 사드 보복 때도 관광이나 한류 분야는 막았으나 반도체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칩포 동맹에 참여할 시 상업적 자살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중국이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등 지금 동아시아는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을 대비해 지금 한국이 갖추어야 할 것을 제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과 한반도의 평화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